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는 좀 주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달부터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것이고 테슬라는 이에 걸맞춰 하반기까지 신규 모델을 전 세계에 동시에 런칭을 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내년까지 최소 2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유가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충분히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CPI 지수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치보다 모두 낮게 나오거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서비스 물가가 오른 만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헤드라인 CPI 지수는 예측치보다도 낮고 이전 대비로도 좀 낮은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CPI 지수가 0.2%가 나오면서 이전이었던 6월달 수치 0.3%보다도 낮게 나왔죠. 자, 이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나오자 80%대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올랐었는데 CPI 지수마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자 금리 인하 확률이 9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연준이 9월부터 최대 1.75%포인트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어요. 역시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7월달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고용지표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6월과 7월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어야만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8월 1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5, 6월달 비농업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총 25만 8천 명이나 감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미국 정부는 경기 후퇴와 주가 하락을 용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이 임기 종료 시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CNBC에 따르면 굉장히 주식시장 친화적인 인물들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분위기를 살펴보면 역시나 9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내 당연히 한 차례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많으면 지금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태껏 미 연준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죠. 물론 한국 시간 목요일 금일 프리마켓 때 발표될 7월 PPI 지수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조력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월이었던 7월 달에 발표되었던 6월 달 PPI 지수가 워낙 낮게 나왔었습니다. 예측치가 0.2%였는데 0%밖에 나오지가 않았죠. 물가가 전혀 전월 대비 오른 것이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전월 달에 전혀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일 발표 예정인 7월 PPI 지수는 0.2% 상승으로서 전월 대비 올라가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이 PPI 지수가 전월 대비 0.2% 오르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측치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이러한 금리 인하, 높은 금리 인하 확률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련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달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러한 장에는 이렇게 소폭 하락할 때마다 조정을 줄 때마다 물량을 추가하면서 계속 부여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의 특이한 점은 키 맞추기 장세가 어느 정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같은 주식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애플과 아마존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반도체 주식들도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러한 주식들은 하락을 하고 나머지 최고가 작은 AMD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도 오늘 상승할 뻔했는데 테슬라는 오늘 0.43% 하락하면서 339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이렇게 만들었던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판매량, 특히 3분기 판매량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해드렸던 중국 판매량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특히 한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제는 이러한 판매량이 대부분 모델 Y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전주였던 8월 4일에서 10일까지 중국 주간 판매량은 13,400대였는데 모델 Y가 9,300대, 모델 3가 4,100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3도 힘을 낼 필요가 있겠는데 모델 3의 탁월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무려 한국 기준으로 완충시 650km나 달릴 수 있고 중국 기준으로는 830km나 된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차량이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대 초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티나게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3 판매량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모델 Y L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롱 휠 베이스 모델이 조만간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자, 중국에만 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상하이뿐만 아니라 기가 베를린에서도 이 모델 Y L 버전이 생산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그간 신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잠잠했던 기가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드디어 이 신제품 생산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장막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모델 Y L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버전이 독일에서 실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죠. 바로 다음 달 9월이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시에 이 버전이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판매량 1위 차량이 모델 Y이기 때문에 이 모델 Y의 변형 모델 역시나 많이 팔릴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기존 모델 Y와 새로 나올 이 모델 Y 6인승을 비교를 해보면 뒤에 이렇게 작은 창이 있는데 자, 훨씬 넓어진 모습이에요. 지금 이 창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하면은 신규 6인승은 이렇게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뒷자리에 탈 두 사람 역시 넓은 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모델 Y의 작은 버전이죠. 이 저렴한 버전 모델 Q 역시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에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사이버캡마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캡은 최근 첫 번째 충돌 테스트를 완료했고 충돌 테스트까지 실시를 했다라는 건 대량 생산 체제의 구축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량 양산형 모델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테슬라의 신규 모델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판매량도 올릴 수 있고 가장 고무적인 점은 이러한 신규 모델들이 모두 로보택시화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제 관건은 완벽한 자율주행, 즉 비감도 Unsupervised FSD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영상을 X 플랫폼에 게재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7시간의 로드 트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 에리아가 있고 로스앤젤레스까지 7시간의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달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일 수가 올라가고 있죠. 300마일이 넘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자, 한 번도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지금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무려 362마일, 킬로미터로 치면 500km가 넘는 장거리 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해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정도 자율주행이면 충분히 로보택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빠른 속도로 이 베이 에리아에 로보택시를 100대 이상 보급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중국 내 강력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핸들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보면은 좀 스무스하지 않죠.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탁 끊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는 주행 데이터와 훈련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간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 스스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핸들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컴퓨팅 파워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승을 했을 때 웨이모보다 훨씬 더 인간다운 주행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운전에 있어서 배려가 느껴졌다라고 하고 완벽한 무인 자율주행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7시간 동안 자율주행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같은 부드러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이 비감독 FSD, 언슈퍼바이스드 FSD의 출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앞으로 늦어도 6개월 안에 이 언슈퍼바이스드 FSD가 올 수 있다라고 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언슈퍼바이스드 FSD가 이제 모델 Y뿐만 아니라 여러 차종과 만나면서 로보택시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최소 미국 내 1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부분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AI와 관련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무료 로보택시를 100만 대에 보급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차종들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론 바론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당 연간 5만 불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내년까지 100만 대 보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연간 매출이 50빌리언 정도에 이르를 거예요. 로보택시만으로 50빌리언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의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0빌리언이 이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30%만 잡았을 때도 연간 순이익이 15빌리언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15빌리언이면 테슬라의 연간 순이익과 맞먹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연간 15빌리언씩 벌어들이면서 주가가 30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가에 새로운 15빌리언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300불 정도의 주가를 플러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내년에 100만 대가 보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로보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옵티머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테슬라인데요. 계속해서 아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가 보여줄 새로운 세상 같이 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